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최종훈입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자체 기관 종합감사 시 사전 시민의견 수렴 청구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공정하고 청량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신속한 공축민원 처리, 공직자 비위 자체조사,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 운영과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 부패행위 예방 및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필수 적정 원가 심사 강화, 불필요한 공정 제외 등의 현장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공정한 조사로 신뢰받는 조직 양성, 정확한 원가 심사 추진으로 청렴한 감독 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 담당관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먼저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으로 적극적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자체 감사를 공동 실시할 예정으로 간섭적 행정 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30쪽 내실 있는 청년 시책 추진으로 청년 안주 도약입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개개인의 청년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시민과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 양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정 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공직감찰 실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비위 공직자 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또한 빠른 계약 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신속 집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원가 개선 실무 교육 및 매년 반복적이며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해 설계서 작성 표준 매뉴얼을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사업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경감 및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담당관님께서 보고 내용에 의하면 종합감사 대상이라는 거는 업무 전반화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실적을 한번 보니까 종합감사를 했는데 도시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개소를 종합감사를 했어요. 예. 업무 전반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지적사항이 43건이 나왔습니다. 2개에서. 예. 그 중에서 주의가 14건이고 시정이 18건, 개선이 7건, 권고가 2건, 현지 조치가 2건, 정책 제안이 1건이 나오고 대정상 조치가 환수가 6,3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개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2개 실과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래 특정 올해에는 종합감사 대상 기관을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동으로 잡으셨어요. 네네. 지금 2개를 했는데도 43건의 어떤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동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가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업무 전반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이런 종합감사라면 다른 부서나 다른 국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본청에서 대한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소속 기관하고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본청에 대한 그 감사를 했을 때 감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여기도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사 담당관실의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본의원들은 이런 거를 보고 참고로 하고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또 이런 거를 좀 사업비를 세우거나 어떤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사할 때 본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11개 읍면동 합동 감사를 하고 특정 감사 2개 분야를 실시하는데 청년 분야, 취약부 분야에서 보조금 등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가 양주시의 각 사회 단체나 어떤 조직에 보조금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조금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이런 조례로 해서 명패를 달아라 하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실시해서 성과가 있는지 또 여부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그 저희가 실시한 거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환수한 거는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했다든지 상수도 배수관 연장 사업 정산 소홀, 사업 추진하면서 정산 소홀한 걸 환수 조치한 건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리후생비 지급이 부적당해서 저희가 700만 원 환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 집행 기준이라든지 관련 지급이 초과업무 지급이라든지 거기 부적당한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에서 사실 저희가 국산하 감사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근데 도에서 이제 3년 단위로 하는데 사실 올해가 우리가 그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네. 감사가 못했고 지금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잡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은 사실 관리 감독 권한이 해당 실과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소에서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이제 도 감사에서 감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그거는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 하다면 저희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감사가 3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네. 감사 담당관의 어떤 목적이나 정의에 보면 양주시 소속한 공무원의 그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거를 볼 수 있도록 좀 실시를 해주시고 저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방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여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게 저희가 그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청년 분야의 업무 추진비 등 보조금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소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요거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그 사실 청년 취약 분야에서 저희가 공사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방 세입이라든지 한 4-5가지 분야 해당되는 분야를 저희가 취약하다면 그리고 세출 분야 업무 추진비라든지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 추진비하고 피복비는 저희가 올해 지금 특정 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거 겹치지 않게 네네. 청년 관련된 분야를 할 계획입니다. 요거 세부적인 계획은 1월 정도에 예, 예. 확립을 그래서 본인이 세우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요. 감사 담당관님 그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 예. 양주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에서 종합감사가 무엇이다라고 지정이 돼 있고 예, 특정감사,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예. 복무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라든지 사업, 자금 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를 소재로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감사의 청년 분야, 취약 분야, 업무 추진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등 추진인데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 특정감사. 그러면 아까 물론 보조금에 대한 밑에 가장 추진 계획 특정감사 2개 분야의 청년 분야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지만 지금 여기 감사 담당관님께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셔야죠. 이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그 내용만 해도 보조금 지급 내용에 엉터리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혈세나 이런 게 낭비되지 않게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적절하게 쓰여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별로 보조금 좀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조금 해당되는 분야를 저희가 특정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규정하시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 양주 도약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적어 주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 운영 및 부시장님과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번 실시하셨고 2020년도에 53명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 실적이 됩니까? 요거 지금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은 실과소 한 명씩 해서 53명을 실과소 한 명이 누굽니까 대상이? 보통 이제 실과소장이 그 조직문화 개선 추진 단원으로 추천을 한 사람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소리라든지 이거 지금 조직문화 개선을 하시겠다고 부시장님과의 대화인데 이게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급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다만 저번 코로나 때문에 제 집차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해밖에 못했지만 사실 저희가 계획 자체는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부시장님하고 대화하는데 코로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집단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코로나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사업성에 보면 그러는데 부시장님과의 대화는 마스크 쓰시고 1대1로 대화하는데 거리 1m 두고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다면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해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고충 민원 처리 소곡 행정 등의 145건이나 적혀 있어요. 상급기관 이송 및 조사 위탁은 11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보통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그 해당되는 실과소별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불친절 그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고충 민원입니다. 양주시가 가장 문제가 지금 소곡 행정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민원 처리가 가장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갑질을 한다. 여기도 31페이지 추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질 피해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하겠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전국적으로 부조리 신고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권익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감사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잘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본의원이 이제 어떤 소곡 행정이나 고충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런 건이 하루에 보통 한 3-4건씩은 아마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왜 그러겠어요. 어떤 적극 행정을 위해서 좀 추진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양주시에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면책도 중요하지만
적극 행정을이라는 건 양주시에 소속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발굴을 하셔서 혹시 뭐 상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거는 감사 담당관님은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실장님 혹시 이런 거를 혹시 적극 행정으로 추진한 실적이 양주시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한 작년에 적극 행정으로 해서 5명을 저희가 표창한 게 있습니다.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2020년 7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되긴 했지만 2003년도에 이게 적극행정 자체감사 규칙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제정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가 된 건도 있지만 양주시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과 적절한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치행정 기획행정실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포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을 했을 때는 감사 담당관님께서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건 의원입니다. 29페이지. 그러니까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 이제 보건소하고 농업센터 11개 읍면동 또 도시환경사업소 시설관리 기관이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 계획에. 그래서 그동안 추진 실적 뭐 지적사항 내용 보니까 그렇게 뭐 큰 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의하고 뭐 시정 개선 이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담당 직원들이 업무차거나 또 업무를 좀 업무 부족이거나 예, 미숙. 뭐 그런 업무 미숙이나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은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적극 행정 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의 좀 문제도 없잖아요. 생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면책 요건 대상해서 뭐 적극 행정 면책 가능성을 뭐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거는 저희가 자체감사 규칙에서 저기 7월 20일 날 신설한 20조 2항인데 적극 행정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익성이나 타당성, 뭐 투명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책을 해주고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전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도에서 사전 컨설팅 받은 부분 그리고 옴부ds만 내려해서 공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법에 크게 위반되면 뭐 공직자가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에서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적극 행정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공무원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뭐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뭐 7월달에 만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게 이제 지역사항이 좀 그래도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건 좀 주의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19나 또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이제 많이 좋지 않아서 뭐 국가에서 하는 뭐 감사원 감사나 또 뭐 기업을 상대로 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 부분 안 하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 보니까. 예, 거진 다 그 취소되거나 그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행안부라든지 그래서, 예. 감사원에서도.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당초 종합계사 대상 기관이 해천 3동, 4동 및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연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가장 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어디 시는 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뭐 보건소는 면제시켜 주더라고 행정감사에 그런 시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 연기보다는 뭐 1년이 됐든지 뭐 2년이 됐든지 뭐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이 3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보건소가 다 감사 대상이었지만 직원 인력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매진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했고, 다음에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행 상황 그리고 코로나 종료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종료돼서 바로 하면은 예. 그렇잖아요. 1년 예. 정도 지나서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30페이지 이제 청렴도에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우리 청렴도가 어떻게 됐죠?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는 4등급이고 외부 청렴도는 5등급. 그래서 종합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좋아졌죠? 예, 그전 연도보다는 2018년도 5등급 종합 청렴도 5등급보다는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한 등급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갖고 또 올해도 또 청렴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이제 7월 20일부터 해갖고 11월 말까지인데 보통 한 11월 중순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정도에 청렴도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전화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본의원도 들었는데 여튼 뭐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는 뭐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고 외부 청렴도는 전 양주시에 민원 뭐 서류를 냈다든가 뭐 보조금을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외부 청렴도를 조사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인사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직원과의 문제, 또 부서의 이제 부서장하고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내부 청렴도인데 그 내부 청렴도는 뭐 직원들하고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좀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든 뭐 불만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외부 청렴도는 우리가 그 저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행정이다 말이죠. 네. 그래서 외부 청렴도만큼이라도 상당히 신장이 돼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의원 많이 생각하는데 담당관이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외부 청렴도는 세 건입니다. 금품이라든지 향응 편의 수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권한 남용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집중되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4등급이었지만 올해는 더 상승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청렴도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공무원들의 체감도입니다. 그거는 외부 청렴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외부 청렴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뭐 더 열심히 잘 해주 서비스 행정 잘 하면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이 청렴도 부분이 이게 상당히 시민들이 접하고 나면 많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 담당관께서 예. 우리 양시에 문제점이 뭐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네. 문제점이 지금 뭐 여기 뭐 업무 보고 계획은 잘 만들어 오셨어요. 내가 본연이 한 10년 동안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저희는 급격하게 직원들이 신규직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 공직자들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입니다. 그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사실 업무의 미숙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면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무리 감사장관님이 잘 하셔도 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큼 잘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2020년도에 실적을 보면 뭐 고층 민원 등 해가지고 156건이 돼 있는데 주로 무엇이 민원이 많습니까? 가장 많은 거는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이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업무가 갑자기 물려갖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 이런 직원들한테서 직원들이 이제 전화를 계속 똑같은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아무래도 친절함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는 없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전화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민원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좀 거북하게 들리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친절하다라고 고충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기 전 시장께서 아마 인사 잘하기를 아마 그 목표를 캐치프라이를 걸고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거 아세요? 예, 있었습니다. 예? 예, 2016년도에 지금 민원 처리가 중요하겠지만 예. 지금 가면은 사실은 뭐 인사하는 아마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인사는 이제 개인의 이제 소양 부분인데 그거는 자네 같은 경우는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질책을 해서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지금에 있는 직원들은 좀 개성이 강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하는 부분이 주관적이 되고 기본적인 소양을 공무원 소양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인사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갔을 때 과연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민원 창구에서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얼만큼 인사를 잘하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뭐 아까 불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허가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인허가에서 저희가 사실 접수되는 고충 민원의 거의 절반 이상은 반려된다든지 민원 자체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민원입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갑질을 했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타 시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양시는 만약에 처리 기간 14일이다. 그럼 14일 다 돼서 거의 민원 처리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아까 정경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극행정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감사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감사를 해서 민원 처리가 빨리 되면 양시도 진짜 허가 민원 뭐 인허가 민원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인허가에 대해서 처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창을 줬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특정 감사를 해갖고 작년도에.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좀 개선이 됐느냐 인허가 부서에서 그거는 아직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직원들 중에 일부는 진짜 그 날짜 처리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직원도 있습니다. 업무가 가다하고 또 깊이도 크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 이제 직원들은 이제 고충을 또 호소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계속 11시까지 근무하는데도 맞추지 못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렇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처리 기간을
지키고 그 안에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과 병행해서 저희도 청년 교육 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민원팀을 한 팀 늘려준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 민원팀 한 팀 늘은 거 알죠? 예. 민원팀 느나 안 느나 똑같아요. 지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내용 업무 파악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따 기획재심 인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지만 정말 신규자를 그 라인에 놓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더 늦어집니다. 그게.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팀 하나 늘려도 아무 소용없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 민원 인허가가 굉장히 양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계속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걸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말 뭐 인사에 대해서 뭐 질의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크다. 뭐 그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뭐 우리 시청에 대한 뭐 감사를 하겠다. 뭐 아까 도시환경사업소나 뭐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 많죠. 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그 본청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특정 감사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자체가 사실 감사 인력이 11명입니다. 저희가 일상 감사하고 전체 다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나는 소송 패소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저번에처럼 도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속 기관은 종합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계속 그걸 보면서 시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패소한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변호사를 잘못 써야되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자체가 패소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올해만 해도 어마어마한 패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옥정하수 정물 처리장, 덕계 도화관 도로, 환매 그 예산만 얼마입니까? 16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 정작 감사를 해서 뭐 다른 것들도 많겠죠.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자에만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해서 정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양시가 패소하면은 계속 누구 예산입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 시민들이 이런 예산을 알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일단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 몇 건은 담당자의 일부 부조리 실수 그리고 미숙에서 발생된 부분이었고 옥정 하수 처리장은 이것을 중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원 판결을 갈 것인지 정책 결정 사항이었고 하나는 그 덕계 도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님이 지시 사항으로 내려오면서 추진한 부분인데 그게 과도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수의 패턴 같은 거를 저희가 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사례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니다.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그 패소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또 얼마만큼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옥정하수 정물 처리장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본의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덕계도화가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말 다른 것들도 뭐 계속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을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양시가 정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표 의원입니다. 뭐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옥정 하수 처리장은 끝났나요? 소송이? 저희가 감사 자료를 의회에도 보냈고 그 감사 결과는 끝난 상태인데 다만 이제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이제 소송으로 아직 안 끝났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끝난 건 한매 건 외에는 없는 거죠. 다 소송 중이죠. 본 의원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돈이 몇십억씩 해서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한매 건으로 한 28억 없어졌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왜 시민들한테 얘기 안 해? 우리 시에서 요만한 거 잘하면서 요만한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다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환매권을 해서 소실이 됐으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28억이 직원 돈인가요?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보고서 잘 봤습니다. 요즘 올해 우리 보조금이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가수배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 관리를 하진 않다 보니까 그거는 내용을 대략.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가 쪽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 문제로 해서 크게 사건 터진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조금으로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승용차 사고 뭐 고급백, 명품백 사고 해서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온 적 있었죠. 혹시 도에서 그런 그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게 터진 거란 말이죠. 도에서 그거 감사하려는 이런 거 나온 적 없었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례가 되면 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감사를 합니다. 조사를. 근데 이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도 그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31개 시군을 전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 실제 감사를 31개 시군의 기초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데는 실제 감사를 나옵니다. 올해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예. 그게 올해 아주 이슈였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네. 그 어린이집에서 그 고구마 하나 갖고 20명 간식 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조금 나가는데 특히 아이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 국감 자료 특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보조금의 그 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내년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보조금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접근한 적은 없었고요. 실과소에서 자기들 보조금 관리 감독 차원에서 실과소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걸 안 보여준답니다. 그거를 부서에서 가서 돈 쓴 내용 이런 거는 보여달래도 안 보여준다 그럽니다. 뭐 감사나 이뤄져야지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한번 우리 시도 이게 갑자기 여기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고구마 하나 갖고 20명의 그 어린이들 간식 줄 수 있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뭐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그 보조금에 대한 것도 한번 일상 감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도 이제 특정 감사의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분야별로 좀 문제가 되는 분야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특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슈가 하도 많이 되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잘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요 내년에 그 이 감사하는 그 업무 보고에 보니까 예, 우리 그 부실에 대한 이런 감사가 공사라든가, 예? 지금 시민들이 이런 얘기 한번 해요. 전에는 도로가 파손이 되면은, 예? 거기를 이렇게 부분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민원만 들어가면 새로 싹 깔아주니 이게 참 좋은 세상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 수리만 해도 될 거를 전체 포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산이 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좀 한번 공사 부실, 예? 또 선심성 공사해 주는 거. 우리 뭐 여기 의원님들 날마다 그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들어가면요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 우리 책임감리를 주고 다 공사를 하는데 책임감리 받는 사람들도 실상적으로 가보면 이게 책임감리를 준 건지 아니면 그냥 공사하는 사람만 공사하는 건지. 예? 저 어느 스포츠센터 앞에 가면요 이 색깔도 이 돌이 청천연색으로 있습니다. 아주. 무지개 색깔로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 한 가지가 아니고. 예? 이런 것 쪽으로요 이거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해서 못 잡아주시면 우리 책임감리 오는 사람들은 아 뭐 양주시, 아이 양 뭐 가서 그냥 책임감리 도장만 찍고 돈만 받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마다 아주 울분이 터집니다. 울분이 터져. 얼마나 일을 못 해놨으면.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그거를 감리하는 책임 감리단도 그렇고 우리 또 감독관들이 그렇게 많이 아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날마다 교육 좀 시켜달라, 실무 교육 좀 시켜주라. 근데 우리 직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알아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직원이 안 당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씀에 있어서 편리함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뭐 교육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감사 담당관께서도 그런 것도 좀 한번 중점으로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사 사업을 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이제 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이제 올해는 이제 진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좀 더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전문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저 담당관님이 그걸 해주시는 것만이 양주시의 그런 비이상적인 건물들 또 공법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칠전 그 공무원이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발견하고 나서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줍니까? 저희가 이제 고충 민원 들어와서 불친절이라든지 직원이 이제 업무가 있으면은 저희가 주의나 훈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해야 될 건 징계를 절차를 밟고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그 결과를 저희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다 이렇게 통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서로 합니까? 예, 문서로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답변이 옵니까? 일단 답변을 보내면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요구했던 게 안 된다면은 이제 경기도로 고충 민원을 추가 접수를 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으로 추가 접수하든지 권익위로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충 민원 그 지침회의에서 갖고 별도로 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플러스해서 상급 기관에다가 고충 민원을 다시 신고하면 그 상급 기관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다시 조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되게 그 민원인이 가장 많이 그 발생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한 건 14건까지 있었습니다. 14건이요? 3년 사이에. 그럼 그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5회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희는 사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련 법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통보를 하는데 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근데 부당하다는 그 기준이 자의적입니다. 본인한테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고질 민원이라 고충 민원이 아닌 고질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익이라든지 감사원에서도 그런 거 오면은 다 발렬시키든지 저희와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하고 우리 감사 담당관하고 좀 미팅도 해서 대화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신원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담당관하고도 저하고도 민원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고질 민원인들은 상담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불친절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잘못될 경우에 몇 번이고 잘못되면 어떠한 그 처벌을 한다는 걸 규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 저희가 이제 보통 3회 정도 주의 3회 정도 해갖고 또 동일한 게 나타난다면 견책으로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법규에 배정돼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직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불친절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주의 조치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2건, 3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의라든지 뭐 견책 이런 거보다도 또 강하게 실질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 게시판에다가 이러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뭐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사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명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공무원이 관련 법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또 인사 불이익도 돼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별도로 해서 요것만 따라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불친절이 좀 심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별도로 부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15번까지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네.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분은 동일한 건을 이제 상대로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고질 민원식으로 해서 민원 계속 제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급자 뭐 팀장이나 과장하고도 조사를 다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법에 돼 있지 않은 걸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행정을 뭐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 민원을 갖다 계속 제기하는 사람 그 사람일 거예요. 국한 돼 있다고 저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든 답신을 해주고 나서라도 해결 잘 안 되면 직접 우리 담당관이 찾아가서 정말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이유 없이 민원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